간단한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조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현재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전공에 계시는데 여러 전공 중에 저희의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 올해 3월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일단은 우리 학과 명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기후하고 에너지를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렇게 기후하고 에너지를 융합해서 하는 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에너지 기술을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에너지 기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 기술이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학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가 국내에서 정말로 유니크한 그런 학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을 위한 개인의 실천 활동 같은 것들이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데 유의미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큰 도움이 되기에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학을 전공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후 예측 기술 그리고 에너지 기술들을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가 개개인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라도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겠죠.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공학 기술 중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어떤 것일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간했던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이 있죠. K-텍소놈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 실현해야 할 69가지의 어떤 기술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분야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지만 저의 전공 분야가 사실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에너지 운반체로서 많이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기술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하고도 굉장히 폭넓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수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던 수소 에너지 기술은 사실 굉장히 폭넓습니다. 제가 해왔던 수소 에너지 기술은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또 저장되었던 수소를 활용해서 다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혹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전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주기 수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기초적인 소재 부품 개발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설계 그런 것들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런 수소에너지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 이 기술이 정말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환경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시스템의 효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량적인 분석들, 그런 것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도 저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점은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연구 개발, 기술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면도 많고, 혹은 기업들이 각자 노력하는 면들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들, 탄화수소 에너지들을 어떻게 쓰지 않을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결국엔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 가다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싶은데 우리는 기술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허들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시대적 흐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이냐, 그 기술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정말로 이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적, 기업적, 개인적 차원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관점에서 우선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일종의 계획들이 있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이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을 만들고 우리 나라가 이 로드맵에 따라서 정말로 탄소 배출 저감을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법률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활용을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법규가 없는 겁니다. 법규가 없다 보니까 일반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는 이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업에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수소법이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소에 대한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어떤 수소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신기술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각각 기업 단위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특히나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 개념인데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업들이 증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실제로 기업 활동은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인류의 어떤 발전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각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은 이러한 탄소 중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업, 국가도 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기업, 개인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이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탄소 중립을 정말 2050년에 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자체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50년 동안 우리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배출량 저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어느 만큼을 줄이겠다, 어느 정도의 배출량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 정부, 기업, 그리고 개개인들이 맞춰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조금 미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주체들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일정 부분 분명히 감소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향후에 2050년이 아니라 2070년, 90년, 2100년 계획을 또 세워서 추가적으로 감축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하면 교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탄소 중립은 뭐뭐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탄소 중립은 너무나도 흔한 말이지만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단위, 예를 들어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 단위에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바는 이러한 탄소 중립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업마다, 국가마다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후위기에 따라서 탄소 중립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방법론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 모두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